아니 뭐라고요? 당신 정말 제대로 진료보는 거 맞아? 루마니아 수도 부쿠레슈티에 자리 잡은 큰 대형 병원에서 건장한 남성이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버럭 소리를 지르다가도 허리를 부여잡고 통증을 호소하는 이 남성은 절망감에 휩싸여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요. 여태껏 노력해온 자신의 꿈에 대해서 더 이상 전진할 수가 없다는 생각에 이 남성은 의사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병원 문 밖을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옆에 있는 여자친구는 갑자기 이 남성에게 휴대폰으로 어느 기사를 보여주고 내용을 보고 난 오늘 주인공인 남성은 당장 한국으로 떠나자며 여자친구와 택시를 타며 루마니아 병원을 떠납니다. 우연한 기회로 인해 한국으로 오게 된 이 남성은 과거와의 삶과는 180도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루마니아에서 헬스 트레이너로 근무 중인 발렌틴이라고 합니다. 지금 제 몸 상태를 보는 사람들은 제가 예전에 허리 통증으로 아파서 고생했다고 말을 해주면 거의 대부분은 믿지 않거나 놀라곤 해요. 지금은 너무나도 건강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국으로 가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있거나 거동이 불편해서 제대로 걷지도 못할 정도로 아픈 몸이었어요. 물론 루마니아에서 지내는 동안에는 저도 안 해본 치료가 없을 정도로 다양한 치료 방법을 시도해봤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수술만이 답이라는 결론이 나오더군요. 그러나 제 꿈은 헬스 트레이너였어요. 만약 제 허리가 완전히 낫지 않는다면 제 꿈은 바로 포기를 해야 할 상태였죠. 아픈 허리로 6개월 동안 누워만 지내던 어느 날,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동네에 있는 그나마 큰 병원에 가서 디스크 수술을 예약했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나니 좀 살겠더군요. 한동안은 통증 없이 예전처럼 지낼 수 있었어요. 헬스 트레이너를 위한 준비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복은 길게 가지 않았어요. 수술 후 3개월이 채 되지 않았을 때 다시 한번 허리에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겪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허리 통증은 정말로 사람을 힘들게 하는 질환이라는 것을요. 몸에 칼을 대면서 수술까지 했는데 재발한 허리 디스크는 제 꿈과 제 정신을 완전히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정신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제 여자친구인 레나타 덕분이었어요. 저와 성격이 비슷해서 활달했던 여자친구 덕분에 그나마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죠. 수술 후 재발했던 디스크 통증으로 인해 저의 삶은 예전에 암울했던 수술 전 상황으로 돌아갔어요. 마지막 수단이라고 생각했던 수술까지 했는데 더 이상 해결 방안이 보이질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 여자친구인 레나타가 노트북을 제 침대로 가져와서 어떤 사진을 보여주는 거였어요. 이것 좀 볼래? 한국에서는 웬만한 디스크는 수술 없이 치료한대. 심지어 디스크가 터져도 바로 수술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데? 오빠는 잘 알아보고 수술한 거 맞아? 여자친구의 질문에 저는 대답을 쉽게 하지 못했어요. 저 역시 경솔하게 수술에 대한 결정을 한 게 아닌가 후회가 된 적도 있었거든요. 헬스 트레이너의 생명은 다른 직업군보다 짧고 어떻게 해서든 짧은 시간 안에 효율을 내야겠다는 생각에 수술 먼저 생각하고 있었던 게 사실이었죠. 여자친구는 저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바에는 차라리 한국에 가서 다른 치료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고 오는 게 어떻겠냐 하더군요. 여자친구의 이런 자신감 있는 제안은 그냥 나온 것은 아니었어요. 요즘에 루마니아 사람들이나 다른 유럽 사람들은 한국 드라마를 안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한국의 노래와 드라마, 영화들이 계속해서 흥행을 하고 있다 보니 젊은 층의 사람들은 한국어를 조금이나 아는 경우들도 생기게 되었죠. 제 여자친구 역시 그랬어요. 웬만한 한국 드라마는 자막이 없이도 보곤 했으니까요. 물론 한국에 가면 여자친구 덕분에 의사소통 부분에 있어서 해결은 되겠지만 근본적인 목표인 제 허리 치료를 과연 할 수 있을지가 걱정이었어요. 만약 한국에 가서도 별다른 해결 없이 돌아오게 된다면 저는 시간과 돈 모두 다 버리는 꼴이 되는 거였으니까요. 저는 일단 여자친구가 보여줬던 그 병원으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루마니아의 제 방 침대에 누워만 있어도 다른 해결책이 없는 건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 당시에는 누워있는 시간 말고는 모든 순간이 고통이었어요. 앉아있던 서있던 매 순간이 허리 통증이 생겼죠. 그래서 한국으로 가는 것 중 제일 힘들었던 점은 바로 비행기를 타는 것이었습니다. 고도가 높은 비행기 안에 있으니 중력 때문에 허리는 더욱 끊어질 듯 아팠어요. 누울 수도 없는 비행기 안에서 그야말로 이를 꽉 물고 버티고 비행시간을 보냈죠. 제가 이렇게 힘든 모습을 보이자 비행기 안에 유일한 한국인 스튜어디스 분께서 다가오셨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뒤에 빈자리에 가셔서 누우시겠어요? 저는 그 스튜어디스 여성분이 너무나도 천사처럼 보였어요.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비행기를 탈 때 빈자리가 많아도 자신이 임의로 앉고 싶은 자리로 이동하는 건 안 된다는 것을요. 하지만 한국인 스튜어디스 분께서는 저를 배려해 주셔서 다른 선임 스태프분에게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사실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일이었을 텐데 장시간 비행에 힘들어하는 저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모양이었어요. 한국인 스튜어디스 분 덕분에 저는 그나마 다리를 쭉 펴고 남은 비행 시간을 버틸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저와 여자친구는 서울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도착 당일은 아픈 허리를 부여잡고 침대에 누워서만 보냈어요. 어딜 돌아다닐 컨디션이 전혀 아니었죠. 다음 날이 되어 저희는 미리 알아봐두었던 한국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의 의사 선생님은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보고는 정밀 검사가 필요할 것 같다며 MRI도 찍어보자고 하셨어요. 그렇게 당일 모든 검사를 끝내고 저희는 담당 의사 선생님의 소견을 들었습니다. 디스크가 터진다고 해서 무조건 수술하는 건 아니에요. 가져오신 예전 수술 전 검사 사진들을 봐도 제 소견으로는 약물 치료와 보전 치료를 통해서 충분히 나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 더군다나 환자분께서는 근육량도 많아서 비수술 치료 방법으로도 금방 회복하셨을 거예요. 저는 너무나도 억울했어요. 물론 제 눈앞에 있는 한국인 의사가 한 말을 무조건 다 믿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루마니아에서 아팠을 당시 덜컥 수술부터 해버린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사분은 저의 조급한 질문에 차분히 답해 주셨어요. 당장은 척추 통증을 유발시키는 곳에 주사를 놔서 염증을 완화시키고 어느 정도 통증이 완화되면 그때부터 재활치료에 들어가는 게 어떻겠냐고 하더군요. 저는 앞뒤 가릴 처지가 아니었어요. 이제 다 왔다고 생각했던 헬스 트레이너의 꿈이었는데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절망적으로 바뀐 제 삶을 완전히 되돌리고 싶었죠. 일단 저는 한국인 의사의 말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병원에서 나와 저희가 있는 숙소까지 돌아오는 길에 택시 안에서 보는 한국의 거리에는 헬스장이 정말 많더군요. 한국인들이 외모를 가꾸는 데에는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고 했던 여자친구의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저같이 헬스나 건강 쪽으로 관리를 해주는 사람들이 일하기는 너무나도 좋은 나라처럼 보였어요. 저도 하루빨리 나와서 택시 밖으로 보이는 간판 속 멋진 한국인 트레이너처럼 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흐르고 허리에 주사 치료를 시작한 지도 거의 한 달이 다 되어 갔어요. 다행히도 통증은 많이 잡힌 듯 했습니다. 물론 힘을 주면 아프긴 했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비약적인 회복 속도였어요. 그리고 한국의 병원에 다니는 도중 저는 한국인 트레이너 한 명을 알게 되었어요. 그 한국인 친구 역시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들렸고 서로 몸이 좋다 보니 금방 알아보게 되어 친해지게 되었죠. 그 친구도 허리 통증으로 힘들어했고 저처럼 주사로 치료를 하러 왔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아는 재활운동 치료사가 있는데 시간 있을 때 한번 오라고 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저는 살면서 근육량을 늘리는 운동법만 알아왔지 통증을 없애거나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트레이너 기술은 전혀 배워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건 생각조차 해본 적도 없었죠. 앞으로 평생 직업으로 삼기로 생각했던 헬스 트레이너였기에 저는 한국인 친구의 소개로 한국인 재활운동 치료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동갑인 그 친구 역시 허리 통증으로 많이 고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픈 게 너무나도 싫어서 재활운동 트레이너가 되었을 정도라고 했으니까요. 사실 한국의 병원에서 주사 치료를 받으며 좋아지기도 했지만 새롭게 인연이 된 재활운동 트레이너 친구 덕분에 제 허리는 날이 갈수록 좋아지게 되었어요. 어떤 자세로 운동을 해야 하고 어떤 자세를 피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죠. 한국의 병원과 재활운동 센터를 돌아다니며 느낀 점이 많았어요. 한국인은 뭐든지 무턱대고 들이대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결정일수록 오랜 시간 심사숙고를 하여 최선의 선택을 하는 모습들이 무척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실 외국 사람들은 그런 모습들이 별로 보이지 않아요. 저도 그랬듯이 아프면 수술하라고 하니까 한 거였죠. 만약 다른 방법을 제시했다거나 그런 방식들이 널리 통용되는 사회였더라면 저도 아마 수술은 피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저번 한국 방문을 통해서 앞으로 제가 트레이너 생활을 하면서 평생 영양분이 될 만한 지식과 경험들을 쌓고 돌아오게 되었어요. 운동을 하든 안 하든 사람은 언제든지 아프기 마련인데 한국인들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뿐인 소중한 신체를 건강하게 만든다는 교훈을 얻게 되는 기회였습니다. 지금까지 루마니아의 발렌틴 씨의 사연을 살펴봤는데요. 갑작스러운 허리 통증으로 별다른 정보 없이 무턱대고 수술부터 진행하게 되어 돌이킬 수 없는 통증을 얻게 되었지만 결국 한국에서의 치료 덕분에 차도를 보였다니 참 다행이라고 생각되는 사연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